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국방비가 사실 제일 많이 치워다 제주 해군기지 하나 만드는데 그 데모를 진압 안 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그 예산을 다 깎았어요. 네. 그러니까 국방비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국방비라는 것은 이제 그 사실 이제 국가 통수권자의 가장 책무가 사실은 민생과 군비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민생과 군비의 균형. 이거는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미국 대선에서 항상 4개의 아젠다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 아젠다, 그 다음에 조세 아젠다, 인슈런스, 의료보험의 아젠다, 교육 아젠다. 항상 그 미국에서도 제일 1번이 국방 아젠다.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우리가 위협 분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은 1996년도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전쟁할 능력도 의도도 없다라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국방비의 규모를 축소해 온 거죠. 돈은 많이 벌면서 근데 그 돈을 북한한테 뺏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무덤을 판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방비를 늘리고 뭐 줄이고 하기 이전에 적에 대한 과연 뭐 저도 개인이니까 나름대로는 연구를 해왔지만 북한의 인텐션이 뭐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국가가 그 위협관을 공동의 안보관을 구성해야지 뭐 국방비 문제나 군비 문제나 뭐 방위산업 정책 문제가 가는 것인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에 통해서 그런 아주 치열한 경쟁이라 대표적으로 이제 클린턴과 부시 같은 경우는 구소련에 남아있는 그 안보의 위협이 얼마인가로 그 클린턴 대통령은 30%의 위협을 줄여도 된다.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는 10%만 줄이자. 그러나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그 나름대로 30%의 위협을 통해서 경제개발을 통해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했죠. 그냥 그때 우리가 참 부러운 거는 재정 적자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떨 땐 줄이고 느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120만의 군사력이 그리고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고 한반도를 3 내지 5일 만에 전쟁을 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북한에 대한 그리고 6.25 때 실전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공동의 위협관을 갖지 못하니 대통령이 됐든 국민이 됐든 국방비를 늘려라 줄여라 하기 이전에 그 위협관을 정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동안 이연되어 있는 한미동맹 이제 전작권은 사실은 전시작전권을 빨리 연기하는 것은 북핵 및 평화체제가 구출 때까지 연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북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중국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국제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 편을 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군사정책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국제전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최근에 우리가 국치를 당했지만 일본한테 합병될 때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 중에서 국제전이 아닌 전쟁이 어디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중국이 급격히 지금 이제 GDP가 미국이 한 50% 정도 따라갔지만 글로벌 파워로 라이징하고 이렇게 된 것이고 잘 혼돈하고 있는 것이 독일이 통일될 때는 소련이라는 거대 강국이 포화하고 있는 가운데서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힘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빨리 북핵이 해결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미뤄야 되는 것이고 1번이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동의 위협관을 구현을 해서 국방비를 빨리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약화시킨 것들 예를 들면 많죠. 공모계열수를 지금 대한민국 군대를 전부 다 신병교육대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전부 다 신병만 양성하다가 나가. 최소한 24개월은 돼야지 전방에 있는 지휘관들이 그 병사와 무기체계와 그 다음에 전술을 병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양육해서 한 1년 가르쳐서 1년 정도 하는 건데 최소한 3년은 돼야 되는데 이제 최소한 24개월은 되어야지 120만 해야 돼. 그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죠. 전투력을 갖다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군대를 가져야 되는데 참 그 유리하게 근데 그거 제가 이제 지금 대표님하고 말씀드린 보니까 미국이 왜 그렇게
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선거 때마다 이슈가 분명히 되느냐 하면은 물론 선진사회이기 때문에 있지만은 그 나라는 일단 전쟁을 늘 치기 때문에 그거 잘못하면 내 형제, 부모 뭐 다 죽는 거예요. 저는 걸프전 시작하는 날, 이라크전 시작하는 날 세이머 공군기지 근처를 마치 신문도리를 갔습니다. 그날 그 미국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불을 끄고 밤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나는 전쟁을 하는 국가를 처음 구경한 겁니다. 전쟁을 능동적으로 해본 나라하고 전쟁을 능동적으로 해보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한 나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일본과 독일 부흥하는 원인이 전쟁을 능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북한이 우리가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북한은 능동적으로 해본 나라예요. 자, 능동적으로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착시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북한 사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이제 1945년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전 시대, 탈냉전 시대, 흔히 말하는 G2 시대까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했지만 북한은 사실은 두 개의 측면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려. 북한 사회라는 것은 사실 약 20만의 병력으로 휴전선에서 38선에서 출발하면서 낙동강 전투 이런 동안에 다 죽었어요. 그것은 그거 다 죽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북한 사회에 2,200만 이상의 지금 이제 주민이 있는데 지금처럼 북한 사회가 급격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20만이 죽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이제 종손 집안이니까 명절 때면 100명 정도가 모이지 않습니까? 세배하라. 그러면 곱하기 20만 곱하기면 2천만입니다. 아직까지는 북한 사회의 하나의 골격은 뭐냐면 첫 번째, 미국은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 낙동강까지 다 미군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죽고 그다음 평양이 완전히 잿더미 됐으니까 그것이 원수이고 또 나름대로는 한반도의 역사를 자기네가 계승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정통성이 있다고 좀. 왜냐하면 제가 인관하면서 심리전 요원으로 지피장부터 시작해서 북한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마지막 근무지도